정의당 충북도당의 이인선 신임위원장입니다. 지역의 진보 정치의 진짜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선이 많아가지고. 전인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 공약에 당조직 기본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 여기 김종대 의원이 이거 잘 못했죠. 김종대 의원이 친목정당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당원들이 아마 무더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충북의 12개 시군의 지역위원회를 다 건설했던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냐 뭐 이런 이제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갔을 때 정말 그 문제 해결하고 해주는 당은 정의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톤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외모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정의당 충북도당의 이인선 신임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의당 충북도당 이인선 체제 출범입니다. 우선은요, 오셨으니까 시청자, 한판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도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더 힘든 것은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절망감일 것입니다. 정치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도민 여러분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정치,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 그 저평가 우량주인 정의당 충북도당의 신임 도당위원장 이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여기 몇 명 있는데 아니 근데 방송 전에 잠깐 이제 말씀 좀 나누고 했는데 딱 슛이 딱 들어오니까 정의당 색깔의 옷을 딱 입는 느낌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어디서 듣던 그런 느낌이시고 톤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외모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라고. 본인은 예, 조금 더 낫습니다. 또 낫다.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혹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천 타천 우리 한판의 정의당 전문가가 계세요. 네. 최 변호사님이 활약을 해주실 시간. 정의당 충북도당의 이인선 신임위원장은 누구? 알려주십시오. 이인선 위원장님은 1964년생이시고 지역에서 두성초, 청주여중, 청려고, 충북대학교 정예과를 졸업하시고 충북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다음 민노당, 과거에 이제 민노당 때 충북도당 사무처장, 진보신당 충북도당 공동대표, 정의당의 전국위원을 맡고 계신 지역의 아마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이후에 지역의 진보 정치의 진짜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 정권까지 가야 돼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에 총선에서 이제 흥덕 갑구의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 낙선하셨고 지난 바로 4월이죠. 지난 4월에는 도의원 충북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안타깝게 낙선을 하셨죠. 예, 뭐 굉장히 경력 사항은 많으시네요. 근데 낙선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서 안타깝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진보정당의 한계였죠. 뭐. 그러시군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 하면 충북에서 떠올리는 거는 그동안에 김종대 전 의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공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종대 전 의원이 빠진 충북도당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본부장으로 정의당의 평화본부장으로 이제 중앙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이제 충북도당이 이제 새롭게 이번에 이제 6기 출범을 했고 전국에 이제 당 대표부터 해서 전국위원, 뭐 당대 대의원까지 지역위원장까지 일제히 다 개편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당이 총선 이후에 새로운 이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또 제2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고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당은 그동안 뭐 진행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공고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정의당은 당연히 이제 민생정당을 표방할 거고 충북도당이 거기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서두에 이제 제가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닥칠 그 위기의 극복은 단순히 전염병의 치유를 통한 것으로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예. 즉 사람보다는 그리고 생태 환경보다는 이윤을 우선하는 이 정치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코로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생 그리고 노동 생태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극명하게 올 우리 그 경제 불평등의 심화 예. 이런 것들을 전면에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고 그러기 위한 충북도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듬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내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러나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너무 좀 확대된 것들도 사실 많아요. 예, 확대되고 오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좀 정의당이 보다 분명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소통하지 못한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고갱이 정의당의 핵심적 가치는 변함없다라는 것을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기대할 때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 또 기존의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되거나 균형을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했죠.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예. 더 했는데 지금 더 심화됐다라고 결과적으로. 강조해서 네, 힘줘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셔요? 네, 맞습니다. 많이 이제 정부 여당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근본적인 한계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노동 문제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한 건 착한 임대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문제를 건물주의 선의와 호의에 기대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저희는 거기서 앞서서 나아가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세입자의 권리, 당사자로서의 그 자영업자 임차인들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 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국민청원을 통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예. 사실 그 법이 벌써 이제 한 20여 년 됐어요.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개정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 대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의당은 세입자 조합이든 세입자 단체든 이런 그 당사자 기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세입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일반 시중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일반 그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을 예. 많이 만나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8,530원으로 네, 급격하게 네, 네. 10,000원대 올리고 하는 거에 이제 정의당은 찬성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주도적인 또 노력도 하셨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많이 됐어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조금 더 보호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 예, 예,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교수님 작정하고 오셨네요. 질문을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선거 때도 상가 많이 다니고 하면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얘기들입니다. 단편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저 또한 이제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어떤 그렇다고 해서 예외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아시겠지만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5% 이상이 네. 되죠. 이것이 문제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겠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선택은 불안전 노동시장에서 내몰리다시피 해서 나온 자영업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게 여기 이제 문제의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않으면 자영업자 문제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노동정책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부각되고 쟁점화되고 이러는 것들이 본질을 오히려 저는 덮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앞으로 이제 하실 네. 역할들이 많으실 이제 그렇죠. 부분인 거고요. 네, 네. 이인선 위원장 뭐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진보 정당으로서의 본래의 정체성,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임 도당위원장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김종대 전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서도 대중성이나 이렇게 확장성을 네. 많이 추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부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인선 위원장님이 됨으로써 다시 또 과거로 사실상 충북도당이 너무 진보당이 너무 열악했었잖아요. 진보 네, 정당들이 맞습니다.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친목 정당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는데 친목 정당까지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기우입니다. 기우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뭐 사실 대중정당이냐 이념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사실 나왔는데 그거야말로 뭐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그 프레임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코끼리.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이념적 진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정당에 대비되는 의미가 이념정당이 아니죠. 간부정당이죠. 그리고 전위정당이고 당연히 정의당은 대중정당입니다.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당의 재정의 대부분을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후보를 공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소수 간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대중정당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의당은 이미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이 변한 적은 없었다. 예. 다만 이제 당의 이제 주요 의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때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 아하. 그리고 또 뭐 가령 당내로 들어왔을 때 그런 주요한 것들에 있어서 당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더 세련되고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제로서 당연히 정의당이 인정하고 받아안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예전으로 돌아간다, 뭐 침묵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모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니 본인이 혹시 뭐 네, 가지 못해서 뭐 그 저 비판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시죠? 전인자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 이번에 공약에 당조직 기본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게 김종대 의원이 잘 못했죠. 아니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는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는 받았지만은 받았는데. 현역 의원이 뭐 네. 지역구 출마하니까 네. 사실상 지역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끌어당기는 데는 상당히 실패하지 않았나. 전임 도당위원장 평가 좀 해주시죠. 야. 전임을 또 평가를 또 이 자리에서 또 김종대 의원이 충북에 오셔가지고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예.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 성적표로 봤을 때 정적으로 뭐 정의당이 선거에서 뭐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충북에 있어서는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 대비해서 한 5%가량 오히려 올랐고요. 정당 지지율이. 그래서 10%를 넘겼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도 충북이 전국에서 6위입니다. 정의당 내에. 예. 그 정도로 오히려 지금 충북의 경우는 계속해서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역할을 충분히 저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당 내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이제 대중 속에 뿌리 있게 박는 그런 저는 진보 정당의 이제 정치 전략이라고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우리의 지금의 다시 과제인 것이지 뭐 김종대 그렇다고 의원이 실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침 이제 성적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그 매주 매월 이렇게 발표되는 그 여론조사가 2개가 있잖아요. 우선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총선 때는 9.67% 정의당 전체가 네, 얻었고 충북은 맞습니다.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기존의 20대
때보다 20대 때 7.23%였으니까 약 2.5% 이상 그 정도 이렇게 오른 네. 성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정의당 가장 최근 발표된 걸로 보면 전국적으로 3.4%. 어우,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죠. 충북도당 얘기한 아니요. 정의당 전체를 전국 예, 그 맞습니다. 9.6에서 지금 3.4로 이렇게 많이 돼 내려갔네요.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안타깝게 뼈아픈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북, 대전, 세종, 충청이 전국에서 6번째긴 6번째인 것 같으네요.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별로 조사된 거에서 아하.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자막으로 저희가 보여질 텐데 그래서 숙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성적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따른 아마 이제 이렇게 좋게 갔다가 아마 이렇게 다시 바닥 쪽으로 온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끌어올릴 방안이나 어떤 노력들 뭐 말씀 예.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최근으로만 하면 그 우리 심상정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전당적으로 이제 당직 선거를 하는 과정이 한 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당 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 중이에요. 예, 아직 예. 당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방송에 주까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지난주, 전주에 그렇죠. 결정이 이제 예, 되는 예,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 당의 활동을 외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요 시기는 약간 좀 멈춰져 있다 할까? 뭐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곧 새롭게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고 새로운 또 진영이 갖춰지면 그건 금방 회복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컨대 다른 데 네. 이유라면 다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가 사실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 않죠. 정당들이 활동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실력 이런 것들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부족하다. 물론 뭐 당사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현재의 조건에서 두 양당 중심으로 모든 정치적 의제나 관심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이런 정치 지형에서 예. 제3당인 정의당이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운동장 점.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사실은요, 힘내십시오. 우리 저 정의당 응원하고 지원하는 유권자 도민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한판 내부에서 누가 그 얘기를 안 하지만 한판 내부에도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굉장히 뼈아픈 그 지점일 것 같아요. 민주당 이중대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 그다음에 뭐 범여권 범여권. 범여권 예. 사실은 굉장히 정의당에서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내에서는 입지를 어떻게 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충북 지역이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해결돼야 될 게 무엇인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과 함께 거기에 연동되는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은 뭐 지금 충북도가 조금 됐습니다만은 충북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네. 아, 예. 700억 정도 되는 뭐 재정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불과해요. 이렇게 짜맞춰서 네, 했다. 이시종 딜 사전에 올라가. 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거야말로 참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아시겠지만 처음에 뉴딜이 나왔던 그 뉴딜은 노동정책이기도 했고 사회 변혁의 정책으로서 미국에서 그걸 했었던 거거든요. 단순히 그 토목 재개발이 아닌 예. 정책인데 저는 이 방향을 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예. 저는 충북에 있어서 역시 지금 무채색이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을 저는 그린색과 레드 색깔을 좀 정의당이 앞장서서 씌우겠다. 뭐 이런 것이죠.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심 있게 앞으로 추진해 네, 나가겠다. 나갈 것이고 생태 위기에 대한 정책들 함께 이제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대규모 개발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 예, 충북도도
지금 산업단지 뭐 계속 분양하고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 전에 발표도 되었듯이 충북의 산단의 면적은 전국 우리 국토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비율로 따졌을 네, 때. 비율 따서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충북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걸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충북도는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특히 지난주 제가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상위예요. 네. 예, 충북도가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를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퍼센티지가 거예요. 높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 그렇게 높은데 왜 우리 충북도민의 삶살이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 독하냐. 네, 이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라는 자살률이 거죠. 1위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자살률도 모든 부분의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다 1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방점을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겠다. 이인선 위원장님이 뭐 중앙의 민주당이나 지역의 자치단체장 비판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어째 도지사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투사가 와 계신 느낌이어서 조금 더 쓴소리 좀 드릴게요. 네, 아, 네, 쓴소리. 예. 저도 뭐 정의당에 관심이 많고 진보 정치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언론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을 하면은 성명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지역에서는. 무슨 정치요? 네, 네. 성명 발표하는 거 성명서. 성명을 뭘 아, 잘못했다라고 성명만 발표하는 걸로 활동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또 여기 공약을 보니까는 특히 이제 지역위원회 뭐 이런 거 분과위원회 이걸 다 구성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무국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저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옛날 자료뿐이야. 쇄신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업데이트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 사무국 직원 자체도 거의 없고. 아하. 그러니까 사무국부터 뭐 개편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하나부터 싶거든요. 차근차근 뭔가 좀 바꿔나가자.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해야 될 과제이고요. 저는 이미 그 충북의 12개 시군의 지역위원회를 다 건설했던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북 예. 시군에 가면 아직 그 정의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많은 또 우리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저희 정의당으로 이제 입당을 시킬 거고 예. 그 당적을 떠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민생 활동이든 노동 활동이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입당 작업을 이제 서둘러서 이제 진행할 거고 입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지역 조직 외에 부문 조직들이 있어요. 예, 노동, 예. 농민, 뭐 장애, 여성 등등이 있는데 사실 충북도당이 아직 건설이 안 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와 농민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 네, 중요시 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없구나. 뭐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바로 저는 그거부터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수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아마 상점과 골목형 상점과 입점 조례를 충북도하고 청주시각을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이 상위법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지난 국회에서 이제 우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에요.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전통시장과 다르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예. 그것들을 설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할 건데 그런데 그 제정을 하는 과정조차 그냥 뭐 입법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뭐 바꿔달라라는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함께 조직해내고 그 당사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활동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함께 가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맞습니다. 성명 정치만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명 정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오히려 좀 더 바로 즉시 시적절하게 우리의 입장과 또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성명 정치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성명이 성명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후속 작업들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정당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 도민들께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뭐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 뭐 힘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들 좀 네, 많이 하시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두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갔을 때 정말 그 문제 해결하고 해주는 당은 전 정의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예. 결국은 돌고 돌아 정의당으로 오시더라고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당에 오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능한 일은 어쨌든 저희는 6명의 원내의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입니다. 예. 중앙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지역에서의 시의원과 그리고 우리의 현장 조직이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들은 이미 그 2006년도에 부도임대 아파트 특별법 제정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2000년도의 제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오늘요 한 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아주 독특한 이거 좀 아픈데 이렇게 해서 저 패널분들이 찌르면 대개 오신 초대 손님께서 아 그거는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해서 야, 너 화려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은 또 다른 한 판의 모습입니다. 지금 수많은 걸 바꾸시겠다고 해서 사무처 포함해서 딱 한 분만 영입하면 한 방에 다 해결. 한 명이요? 누구요? 한 분만 영입하면 한 방에 다 해결. 근데 정의당 얘기를 하면서 앞에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끝에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앞으로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있다면 뭐 기존에도 많이 역할을 해오고 계시지만은 이제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충북형 그 뉴딜 정책 뉴딜 얘기하면서 충북에 있어서 그 그린색과 레드 색깔을 정의당이 앞장서 좀 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부당하고 불편부당한 일이 있을 때 정의당을 찾아주십시오. 정의당은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예. 방송 끝나고 저는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저 이인선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말씀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진보 정치인, 진보 정당들에서 이 대중성하고 진보의 정체성 이게 서로 이게 갈등, 대립 뭐 이런 게 많은데 대답은 뻔해요. 조화를 시키는 거죠. 서로 조화를 시키는 건데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사실상 현실에서 그 답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정치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키아벨 자기 조상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현대군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대중성까지 확보하는 거 현대군주라고 할 정도였는데 우리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그 해답을 찾아서 정말 현대군주 지역과 중앙에서 현대군주가 진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준비를 오늘 뭐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왜 계몽군주가 생각이 나지? 예. 네, 그 서양 속담으로 Justice has long arms. 예, 정의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어지럽다. 그래서 민생 주거 그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구석구석 그야말로 정의의 긴 팔로 우리 도민들 많이 어루만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제트 팔이다. 가제. 오늘 뭐 그린색, 레드색 이런 얘기 좀 중간중간에 해주셔서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데요. 아름답게 계속 지역 정치에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대신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같이 들고 리얼톡 한판!